입니다. 어차피 노래를 하실 때 파트별로 좀 앉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큐를 주는 것도 연습하고. 근데 이 항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남성들은 항상 일당백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수가 너무나 부족한 현상이 어디를 가나 어느 합창단이나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 어떻게 자리를 앉을까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앉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다 좀 대표 놓으셨을 텐데 엉덩이로. 자, 이쪽에 소프라노 앞으로 앉으시고요. 알토 뒤에 테너, 베이스 이렇게 앉으세요. 한 분은 여러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이름은 김은실이고요. 지금은 중국대학교 초빙 교수로 있고 이대와 장국대에서 코칭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우리 김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고 2년 전에 왜 그러신지 저를 찜하셨어요. 이게 오래된 만남이에요. 기대하고 있었던 만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10곡 정도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국말이 붙은 외국곡이죠. 4곡하고 메시아에서 6곡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시타티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듣고 레시타티브랑 그 다음에 메시아 중에서 메시아는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성탄에 대한 스토리고 2부가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부분 1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2부에서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힘 닿는 것 하겠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마스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몇 분이 나와서 지휘를 하시고 이제 코치를 하고 이제 파이어의 반응을 살피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 악보를 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해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견으로 거의 하시죠? 그죠? 악보 처음 받으셨죠? 그래서 그냥 지금 어떤 분 나오시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피차 노래 부르시는 분도 그렇고 좀 시범으로 나오실 분도 조금 릴렉스되게 조금 곡을 좀 익히고 그런 과정을 조금씩 넣을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어드밴스드 클래스 여기 고급 과정이라고 제가 듣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비도 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좀 유동성 있게 제가 조절을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고급 과정이 결코 바톤 테크닉, 바톤 테크닉의 고급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갖고 어떤 걸 기대하시는 목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진정한 초급과 고급의 차이는 바톤 테크닉의 능숙함보다는 곡을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하느냐 인터프리테이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곡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곡을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바톤 테크닉, 그 다음에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 리허설 테크닉, 이렇게 3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그 중에 굳이 고르라면 사랑인 것처럼 저는 굳이 고르라면 인터프리테이션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엉덩이에 붙이고 곡을 많이 이해하느냐, 많이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더 잘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몸집이나 그런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서 있는 내용을 어떤 전달하기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으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도 뒤로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선천적으로 이 몸이 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바디가 코오디네이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운동신경이 좋아서 아주 그 수려한 G 패턴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리고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강의를 할 수 있겠다 하고 감히 생각하는 거는 그 몸짓보다도 그거를 곡을 해석하고 이러는 그 툴을 여러분께 조금 더 제가 먼저 배운 사람 또 그 많이 그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곡을 받으면 일단 그 제가 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없는데 여러분 펜이 있으시거나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른 이것 말고 또 두 번째 하는 클래스에서도 못 해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내일 클래스 정도는 이걸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런 바로미터에 따라서 체크리스트예요. 내가 이걸 하는 거. 그래서 분석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하지? 그리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그 바로미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그 리서치를 해요. 리서치 이 작곡자가 누구고 누가 쓰여져 있고 이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나. 그래서 그래서 퍼포먼스 프랙티스 예를 들어서 어떤 리듬이 짧기라든가 다이나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대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그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리서치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그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인데 스코어를 익히게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시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지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음도 못 잡으면서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리듬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파고 들어가서 베이스를 불러보세요. 테너 불러보세요 하면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지휘는 일단 노래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저는 절대 못하게 해서 지휘를 레슨을 들어갈 때 일단 그거부터 거쳐야만 손을 흔들게 해요. 그거 안 되면 감히 손을 못 짚게 해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참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과하기도 쉬운 작업인데 그래서 꼭 스코어를 익히게 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조금 수준이 높아서 그냥 피아노 치고 이렇게 따라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요. 피아노로 베이스를 피아노로 치면서 노래는 엘토 부르게 하고 이게 자기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서 살아남을 때 그 스코어 리듬이 진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를 부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파트만 읽게 해요. 엘토 하면 엘토 읽다가 갑자기 소프라노 하면 소프라노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천으로 그 악보를 알아라 이 말이죠. 그런 거를 꾸준히 그 피아노에 자리를 하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쭉 익혀야 돼요. 그게 아주 dirty job이죠. 하찮고 귀찮은 거죠. 그렇지만 기본이 잡이니까 이거는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이라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텍스트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고른 그 한국 가사가 적혀 있는 네 곡이 다 원어로 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효과적인 지휘 레슨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합창이 처음 읽으시느라고 방해가 될까봐 제가 급하게 한글 가사가 된 거를 다 찾았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요즘에는 국제화 시대고 정말 요즘 아이들일수록 발음이 좋죠. 왜냐면 우리는 저 때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 원어민한테 배우고 테이프 통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좋죠.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것도 우리 한글로 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기본이고 독어, 이태리어 그런 거 막 하죠.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크고 있는 학교에서 한글로 된 노래만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학교에서도 더 중시될 텐데 이 텍스트가 중요해요. 텍스트는 가사. 세 번째가 가사를 익히는데요. 우리 오케스트라 음악과 합창 음악이 다른 점이 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만큼 감동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반면 어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차라리 오케스트라 지휘가 더 쉽다고 얘기하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는 파트도 많고 음악도 더 어렵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다 뭐 때문에 이 가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가사를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모국어 하나만 붙이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언어를 다 붙이죠.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발음도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합창주의가 어려우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적절히 발음을 하는 걸 딕션이라고 그러죠. 딕션을 하고 근데 딕션을 할 때 IPA 제가 가창 딕션 클래스가 2클래스 있죠. 그때 이제 그 영어 딕션에 대해서 영어랑 라틴어에서 이번 세미나 때는 제가 강의를 할 텐데 그 IPA라는 발음 기호 같은 싱어들을 위한 그걸로 다 표현해서 딕션을 완벽하게 부를 줄 알고 가리킬 줄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해석을 한글말이면 괜찮은데 외국어의 경우는 워드 바이 워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어 노래를 어떤 면에서는 선호하는 이유는 이 작곡가가 그 언어에 맞게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맨 첫 곡 할 것도 하나님께 찬송 드리세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국말로 공부를 하면서 중간 섹션에서 어떤 모티브가 A 구절, B 구절, C 구절 이거에 따라서 모티브가 왔다 갔다 해서 이 짜여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번역은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맞는 딱 그 짜임새대로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작곡가의 원래 어떤 의도대로 그걸 공부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액센트나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글로리아의 액센트가 간 건데 우리말을 잘못 번역하고 이렇게 어순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영광이 아니고 님께 하나님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애구지 님께 액센트를 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의 의도의 음악의 본질을 많이 좀 왜곡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하는데 이런 원어에 대한 적절한 정확한 해석과 발음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꼭 익히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집이에요. 집을 건축할 때 어떤 왁구를 이렇게 기본되는 뼈대를 하듯이 폼을 분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BA라는 폼이 있을 때 이 폼을 분석하신 분들은 일단 리허설을 하실 때에도 지혜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게 A 다 하고 B 다 하고 C 다 하고 이렇게 연습 안 시키고 A랑 A-랑 비슷하니까 같이 연습을 시켜요. 그럼 사람은 한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약간 여유가 있어지고 더 쉽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B만 시켜요. 프레시하게. 그러면 어느샌가 다 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띠임 같은 거, 어떤 주제 같은 걸 미리 알아서 우리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티칭을 하겠지만 주제가 소프라노랑 테너는 같아요. 그리고 엘토랑 베이스는 5도 밑으로 같아요. 똑같은 주제인데. 그리고 이거 공부 안 하신 선생님이나 지휘자들은 소프라노 쭉 연습시키고 엘토 쭉 연습시키고 테너 쭉 이렇게 4번이나 연습시켜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목에 묶어서 소프라노 테너 한꺼번에 쫙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테너 베이스 쫙 이렇게 시킨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절약하고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리허설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폼하고 스트럭처 그거를 알아야 되고 텍스처를 알아야 되는 게 폼, 스트럭처, 텍스처는 이 옷의 기지와 같아요. 제가 안에 입은 거는 무지라 그러죠. 이렇게 아무 단색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를 점점이 있죠. 이런 거의 텍스처인데 음악에서도 여기는 트리오 부분, 여기는 양 옆으로는 듀티 부분 이런 식으로 그 텍스처를 딱 머리에 가질 때 거기에 대한 다이나믹도 나오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거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모니와 키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여기 작곡가 출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코드 바이 코드 다 그렇게 분석하시면 좋지만 그럴 정도까지는 안 해도 그 하모니가 이 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서 디미니시 코드가 나왔다.
그러고 세븐 코드가 나왔다. 이랬을 때는 그 음악에 약간 장식하고 꾸미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 칼라를 더 줘서 좀 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거기를 강조를 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릴리즈 해결을 하게. 그런 것들 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감으로 느낌으로가 아니고 다 이런 분석적으로 그 이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하모니가 하모니를 위한 하모니가 아니고 합창에 도움이 되게 그래서 적절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모니와 키 그런 걸 해야 돼. 키도 모듈레이션이 되죠. 전조가 되는데 그것도 우리 여러분 해보셨지만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 그리고 잘 안 맞는 데가 어디예요? 전조가 된 데가 아니고 전조가 되는 그 중간 과정 다리와 같은 데죠. 그러니까 전조 만약에 D 메이저에서 E 플랫으로 했을 때 E 플랫만 딱 하면 잘해요. D 메이저도 잘해요. 근데 그 중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띄어서 연습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키가 어떻게 흘러서 가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도록 하모니와 키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6번째는 템포. 여러분 가지신 교재에는 이태리어나 이런 걸로 템포 마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나온 거는 이태리어로 나온 것도 그래요. 알레그로로 나왔으면 알레그로의 템포가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치죠? 다 시험 문제 내셨잖아요. 예,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충 120에서 한 168 정도인데 그런 거를 4분음표 하나에 몇인가를 딱 정하셔서 책 위에 내가 지휘할 책 위에 4분음표 하나에 112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템포 마킹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템포 마킹이 없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냥 1번 CD를 듣고 정한다. 2번은 뭐가 할까? 그냥 감으로 한다. 3번 정답 말씀드릴게요. 예, 구조를 봐야 돼요. 곡의 구조도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짧은 음표가 막 멜리스마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이게 긴 음표가 있는 거 있어요. 같은 곡 내에. 그럼 어떤 음표를 기준으로 먼저 템포를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짧은 음표가 노래할 수 있을 정도의 템포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왜냐면 긴 음표를 기준으로 일단 잡아놨는데 거기에 맞추니까 짧은 음표 너무너무 빨라서 노래를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즈너블하게 템포 마킹이 없어도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구조가 호모포닉하게 쭉쭉 간다. 그런 건 좀 천천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런데 또 너무 폴리포닉이 막 서로 엮여져서 있는데 그때도 만약에 너무 빨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미터로 해서 템포를 여러분이 잡으시면 좋겠어요. 6번째 템포 했고 11번째까지 있는데 7번째는 프레이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프레이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다 합해서 20마디짜리 곡이 있다고 해요. 그럼 저는 구체적으로 프레이즈를 5 플러스 7 플러스 8 이렇게 몇 플러스 몇으로 해서 그 전체 곡이 어떻게 단락이 지어지는지 숫자적으로 알고 시작하라고 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할 때랑 안 할 때랑은 다르게 되고 또 그때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프레이즈 끝에는 숨이 발생하고 당연히 그리고 그렇다고 프레이즈 끝에 숨이 안 쉬는 건 아니에요. 합창의 좋은 점이 뭐죠? 예, 오죽 숨을 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프레이즈는 한목에 가지만 합창은 중간에 충분히 개인별로 숨을 쉴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긴 프레이즈를 오히려 몰아갈 수 있어서 독창보다 더 유리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즈, 브레이크, breath 숨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숨도 그래요.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지 그리고 음표를 닦아서 숨을 쉴 것인지 아니면 음악적으로 음표는 다 하지만 약간 포즈를 가질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다이나믹인데
다이나믹도 바로크 이후에나 결정됐죠. 그 전에는 마르킹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모차르트도 그렇고 그 전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다이나믹이 없었을까요? 그 전에는 다이나믹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기호로는 못했지만 곡의 흐름. 네. 곡의 흐름. 곡의 흐름이요. 예, 그것도 중요해요. 곡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가사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죽음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악곡이나 그런 것에서는 또 합창곡에도 마찬가지로 성부수, 악기 수로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수가 많아요. 그러면 소리가 커지겠죠. 그리고 수가 적어요. 그러면 작아지겠죠. 그런 성부의 수 같은 걸로도 이렇게 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르네상스 곡이나 이렇게 다이나믹 마킹이 없는 것도 여러분이 그거를 판단하셔서 다이나믹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듀티로 막 간다. 그럼 결국 뭐예요? 거기는 폴테가 나올 테고. 그리고 멜리스마로 막 가볍게 간다. 그럼 다이나믹이 뭐겠어요? 폴테겠어요? 약간 피아노겠어요? 예, 가볍게. 그리고 호모포닉하게 쫙쫙 나오는 거는 듀티일 때가 많고, 그 다음에 폴리포닉하게 대입법적으로 나온 거는 피아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미터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 작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이나믹 같은 걸 마킹할 때 분명히 이 머리에 있는 추상적인 거를 악보에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머리에서 생각하고 머리에서 원하는 그런 거를 악보에 몇 프로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가만히 그럼 한 반도 못 표현하겠네 이러신 분도 계셨어요. 그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악보에 나온 다이나믹을 어쩔 때는 좀 삭제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다이나믹과 다이나믹 표현이 나온 중간 다리를 채워넣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삭제해야 할 거는 굉장히 많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붙은 악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악상에 얽매이게 되면은 그 표현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렐루야라는 곡에서도 나오겠지만 조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저는 만약에 알렐루야의 이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하고 붙었을 때는 마킹이 얽매이지 않고 루라는 단어를 강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알렐루야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작곡가가 의도하는 그 자연스러운 다이나믹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너무 지저분한 다이나믹이 좀 띄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넣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서 어떤 폴테가 나와요. 근데 피아노에는 물론 크레센도가 있지만 이 폴테 바로 전에는 아무 다이나믹 마킹이 없어도 브릿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크레센도를 시켜야지만 그 폴테로 가는 자연스러운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오늘 이제 바로 첫 곡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입법적인 곡에서 주제가 있고 주제 아닌 사람이 있죠. 주제는 폴테를 해요. 근데 사실 르네상스나 이때 주제에 붙은 그런 바로크 이때 폴테는 사실 그게 볼륨의 크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돋아주는 거고 그 대신 주제를 크게 하는 거는 자신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안 되냐면 주제 아닌 파트가 작게 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주제도 그래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주제에서 크게 할 것은 주제의 머리예요. 중간 이후는 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돋아야 할 것은 주제의 머리 부분,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고, 주제가 아닌 파트가 이제 삽입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성을 채우느라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파트들을 작게 하는 거. 아무 마킹이 없어도 거기는 매도 피아노나 이렇게 작게 마킹을 주시고, 그거를 따로 띄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크게 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가 아닐 때 자기를 낮추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지휘자가 한 번 더 의식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거는 뭐야? 지휘자가 엑스트라로 다이나믹 마킹 같은 거를 세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도 하시면서 저랑 이제 그런 제안 같은 거 할 때 또 한번 느끼시기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을 체크해야 돼요. 아주 꼼꼼하게. 그 다음에 9번째는, 리딩 라인. 지휘자가 네 파트를 다 리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정명훈 씨, 제가 참 존경하는 지휘자인데 그 집이 다 음악 가족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어머님이 쓴 수기를 한번 봤어요. 그렇게 많은 자식도 많잖아요. 또 어떻게 그렇게 다 뒷받침을 잘해서 잘 키워놨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예? 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다 같이는 못 있었지만 자기는 매일 다 같이는 못 있죠. 몸이 하나인데. 그렇지만 자기는 꼭 필요한 자식한테는 가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꼭 정말 그 중에 제일 필요한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휘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파트가 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중에 꼭 필요한 파트랑 제가 있어야지고, 그거는 음악적으로 어려워서 필요한 파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음을 내기, 어려울 때 그 지휘자가 쳐다보고 받쳐주고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줘야 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리듬이 어려워서 나오기 힘든 거를 미리 에너지를 줘서 추진력을 줘서 나오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못하는 파트와 같이 있을 때가 많아요. 왜? 일단 연습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적으로 중요한 파트, 그것도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엔 조금 부족한 파트 있잖아요. 그 파트와 같이 있어주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핸델의 할렐루야, 그때 많이 대입법적으로 나올 때 그때 많이 리드믹하죠. 그때 테너랑 베이스만 같이 있으면 돼요. 예, 소프라노와 엘토는 어느 교회나 어디나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테너 베이스가 약간, 왜냐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책에도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적으로 남성들이 약간 그래도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고 음악적인 거는 여성들이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여성들이 훨씬 음악적으로 센스티브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 파트를 늘 염두에 두고 잘 케어해주라고 이제 나왔어요. 저는 그걸 전달할 뿐인데 아마 그런 식으로 리드해야 할 파트가 어디인지를 정해서 현명하게 리드해야 돼요.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절대 다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10번째, 이거는 합창음악의 꽃인데 알티큘레이션인데요. 이거는 퍼포먼스 프랙티스와도 관계돼요. 그 시대의 어떤 음악, 어떤 식으로 불려졌느냐. 이런데 알티큘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바로크나 또 클래식도 다트, 그러니까 부점이 나올 때 그거는 더블 다트가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거는 더 길고 짧은 건 더 짧게. 그걸 더블 다트라고 그러죠. 점 2개 붙은 거. 이런 게 다 알티큘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티큘레이션도 이 작곡가가 표현할 수 있는 건 한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 지휘자가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분음표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휘자로서 어떻게 알티큘레이션을 주냐면 16분 음표가 그러니까 어떤 프레이즈에서 짜자자자 뭐 이런 게 나올 때 그 16분음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약간 스페이스를 둬야 돼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뭐랄까 어떤 거에 확 눈에 띄기 위해서는 백지에 표현하는 게 더 눈에 띄어요. 말 그림이 있는데 뭐가 더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예, 그러니까 백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16분 짧은 음표 2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스페이스를 두는 거예요. 그거는 악보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rticulation이 그건 뭐예요? long or short. 짧으냐 기냐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헤쳐서 재해석하는 거. 그거를 하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11번째는 이건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패턴. 그러니까 패턴이 이게 in 4로 할 것이냐, in 8로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 놓으시는데, 이거는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배우신 선생님에 의하면, 그래야 더 유창한 이런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패턴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사실, 더 멋스럽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패턴 안에 지휘를 넣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점점 이 합창과 관련돼서 지금 몇십 년이 흘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데, 진리일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럴수록 심플해져요. 그거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심플은 아무것도 표현력이 없어서 심플이 아니죠. 여러 가지 것이 우러나서 엑기스가 돼서 심플이 되는 그 심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플하면서도 자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세련된 우리 고급반의 지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곡을 대할 때 이거를 다 할 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 지휘 안 배우셔도 돼요. 이렇게 다 하면 그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주위에 나와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문부터 들어가시지 마세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세. 이거는 Sing unto God이라는 그 원어였었는데 제가 이거 한글 된 거를 찾아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나온 11가지의 바로미터는 다 못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이거를 좀 하면 이거는 알레그로 모데라토예요. 알레그로는 120에서 168 정도고 모데라토는 108에서 120인데 이거는 제가 적당한 템포 한 112 정도로 하겠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판단하셔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식으로 4분음표 하나에 몇인가를 구체화시키세요. 앞으로. 예. 그리고 이건 일단 제가 아까 그 바로미터대로 체크를 할 때 요거를 먼저 해놓으면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걱정 없다 싶은 게 뭐냐면 폼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된다를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거니까 폼이 이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A, B, C인데 A는 여러분 지금 한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A는 1마디부터 36마디예요. 그리고 B는 37마디부터 51마디예요. 그 다음에 C는 52부터 끝인데 이렇게 이제 뽕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텍스처를 좀 익히시라고 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A와 B와 C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A는 주로 주제가 처음 소개되지만 호머 리드믹하게 다 움직여요. 호머 리드믹이라는 거는 리듬을 같이 모든 파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끼인 B는 카운터 포인트 대입법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움직이고 C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입법적인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듬이 같이 흐르는 게 나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집안이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아시고 시작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 큰 소리 높이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찬송과 감사 돌려보내세 여기까지가 주제예요. 엘토가 하는 주제예요. 요 엘토랑 똑같은 키로 똑같은 주제는 베이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늘 재미없죠. 그래서 항상 5도 간격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테너가 아까 주제는 C 키에 있었지만 다장쪽으로 있었지만 테너가 두 번째 주제를 G 키로 받아서 하나님께 큰 소리 높여 찬송과 감사 돌려보내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페이지 123페이지라고 적힌데 여기까지가 테너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베이스의 주제는 여기까지는 테너와 엘토는 솔로로 했죠. 한 파트만 했지만 베이스는 다른 파트에 묻어서 나와요. 그게 바로 22마디인데 그러면 아까 배우셨듯이 베이스를 크게 해야겠죠. 예, 지금 22마디에 베이스를 크게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큰 소리와 소프라노, 엘토, 테너의 마킹을 뭘로 바꾸셔야겠어요. 예, 메조 피아노나 아니면 메조 폴테. 예, 저는 참 메조 폴테도 하나뿐이 없는 게 저는 늘 불만이에요. 메조 폴테도 1, 2, 3, 4, 5, 6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느낌이 이거예요. 메조 피아노는 조금 작은 것 같고 메조 폴테는 좀 큰 느낌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그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같은 메조 폴테라도 그 느낌이랑
예, 그거는 이제 지휘자가 조절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 다이나믹 자체에도 성기죠? 이렇게 성겨요. 예, 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다시 주제를 하죠. 124페이지까지 쭉 주제를 부르고 소프라노의 주제는 30마디 나요. 125페이지. 다시 G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가고 여기까지가 A 섹션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은 A 섹션은 주제가 한 번씩 각 파트별로 한 번씩 소개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A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막 서로 엉켜 있죠. 이렇게 엉킨 부분, B가 그런 데가 많이 나오죠. 엉킨 부분의 다이나믹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음역에 따라서 좀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충 좀 약간 줄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는 이 말 한다, 너는 저 말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목소리를 좀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한꺼번에 말할 때는 크고 그런 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다이나믹을 리듀스 하다가 C로 넘어가는 52마디죠. 131페이지. 거기에 폴테르 나오는 건 당연하죠. 여기가 듀티로 다시 주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전마디 51마디는 당연히 크레센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대단원의 폴테로 나가기는 항상 다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카운터 폰탈 라운드는 또 좀 작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는 없죠? 예, 거기는 이제 폴테를 끝나요. To be continued. 예.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지휘를 해볼까요? 예, 어느 분 나와서 요거를 한번 지휘를, 노래를 한번 해보고, 이게 너무 길면 A 부분만 뭐 할 수 있어요. A 부분만. 자, 우리 곡을 알기 위해서